자,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고요, 자세히. 예. 한마디로 말하면 엔진을 바꾸면 전혀 다른 비행기, 작고 빠르고 강한 리틀 자이언트, 작은 거인이 튀어나와요. 연료를 작게 쓰고 작고 빠르고 강하고 멀리 가는 비행기가 튀어나옵니다. 자, 맨 왼쪽 줄은 현재 상태죠. FA50에. 자, 일단 엔진을 414 엔진으로 갈아 끼운다고 하자고요.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, 네 번째 줄이죠. 제가 FA50MG라고 썼어요. 왜 그러면 이건 미들 자이언트, 그러니까 중간 거인이라고 쓴 거예요. 예. 그래서 단자는 FA50MG 단자, 그 다음 FA50MG 복자. 그렇게 보면, 결국 뭐가 되냐면 추중비가요. 추중비가, 1.01, 1.01이잖아요. 밀리터리 트러스트, 그러니까 드라이 추중비가, 드라이 때. 즉, 다시 말하자면 14770 정도로 연료를 쓰고 있을 때 추중비가 1.01, 1.01 정도 나면 저 정도 되면 슈퍼크루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. F-16이 적어가지고 슈퍼크루즈 하거든요. F-16 추중비가 1.01입니다. 근데 F-16이 슈퍼크루즈 하고 있어요. 그러면 FA-50이 이 비행기 기체 특성이 F-16보다 공기 저항이 작다고요. 차라리 FA-50이.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슈퍼크루즈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슈퍼크루즈 하면은 무서운 비행기 되거든요. 초음속으로 가니까. 근데 그게 애프터바나 2차 연소를 안 하니까 기름을 과하게 떼지 않고 초음속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비행기가 무서워진다고 했어요. 기동성이, 거리 이동 기동성이.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바나를 딱 보면 애프터바나 단계로 가면 1.51이 나와요. 지금 무게를 거의 유지한다면. 지금 공중량을 지금보다 엔진 바뀌느라고 한 300파운드, 한 150kg 정도만 더 늘린 상태에서 공중량을 안 불리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요령이에요. 기체 키우면 안 돼. 많이 키우면 안 돼. 중량 키우면 안 돼. 그래 놓고 엔진만 빵빵한 걸로 가는 거예요. 계속. 그러면 얼마나 비행기가 살벌해지겠냐고. 그러면 저기 애프터바나 때 추중비가 1.51, 1.51이 나와요. 둘 다. 그러면 그건 F-35 라팔보다 좋아요. F-35나 라팔보다 좋아요. 라팔 괜찮은 비행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F-414 엔진만 끼워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부 연료인데 지금 현재 내부 연료가 5,920입니다. 복좌식이니까. 그런데 저걸 단자로 바꾸면은 내부 연료가 1,300파운드 정도 무게로 따렸을 때 그 정도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. 그럼 백모야,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예,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. F-16에 C가 단자고 D가 복좌인데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내부 연료를 C 복좌에서 D 단자로 만들 때 1,300파운드가 늘은 걸로 나오더라고요. F-16에서. 그래서 그 숫자를 따온 거예요. 그러면 5,920에서 1,300파운드가 늘었으니까 7,220파운드가 돼요. 그럼 저걸 가지고 아까 그 연료 효율성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내부 연료를 해가지고 단자 때 그러니까 내부 연료가 1,300파운드 더 들어갔을 때 무려 3,000 거의 700km를 갑니다. 항속이. 예. 그리고 복좌 때는 3,000km 정도 가요. 그냥 계산하면 저거보다 좀 낮아요. 둘 다 낮은데 제가 10%를 더해줬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가진 지수는 KF21에서 따온 게 아니라 얘가 어차피 그 지수가 저 지수잖아. 저기 비스텔스 형상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저 지수를 아까 지수를 따올 때 뭘 적용한 거냐면 네, 요 슈퍼온넷 지수 0.148을 적용을 한 거예요. 근데 슈퍼온넷은 내부 연료를 엄청 싣고 가 14,000. 이게 비행기가 문제가 뭐냐면요. 내부 연료를 싣고 가는데 또 내부 연료가 더 들어가. 그러니까 비행기가 크면 커질수록 이게 복리로 따따블로 붙어요. 비행기는 몸집이 커져서 연료 더 들어가.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악순환 같이 돌아요. 까딱 잘못하면 비행기라는 게. 근데 얘는 내부 연료 자체가 양이 작고 그다음에 얘가 공기역학이 좋으니까 0.148로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
10%를 보너스로 더 준 거예요, 제가. 그 이상 나올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단자로 가서 내부 연료 탱크가 좀 커지면은 3,700km, 3,689km 가고요. 복좌 지금 상태면은 3,000km 넘어간다. 엔진만 바꿨는데.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F414 엔진이 2급으로 올라가잖아요. 그걸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한화가 얘기를 해서 G랑 합작을 해서 하든 아니면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. 우리가 직접 하든 간에 18,000파운드가 드라이고 27,000파운드가 저거란 말이죠. 애프터 바너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드라이 때 저걸 밀리터리 스러스트 MT라 그러는데 드라이 때 추중비가 어떻게 되냐? 1.24가 됩니다. 그러니까 비행기 기차 대비 1.24배의 힘으로 뒤로 밀고 있다. 그 소리가 돼요. 기체의 공중량 대비.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. 1.24면. F-22보다 F-22가 1.20인가 2쯤 돼요. 그거보다 좀 높아요. 그럼 애프터 바나 때는 어떻게 돼? 애프터 바나 때 추중비는 1.85가 나옵니다. 이건 뭐 족탈불급 최고입니다. 뭐 높은 애들이 1.6 이거밖에 안 돼요. F-15가 1.6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.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. 1.85. 거기다 더 무서운 건 얘는 또 연료율이 더 좋아져. 그래서 단좌일 때는 내부 연료 탱크가 7,220파운드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4,000km 이상 나와요. 항속이. 그리고 복좌일 때는 3,300km가 나옵니다. 이런 비행기가 단좌로 예를 들어서 4,000km면 베이징까지가 1,000km 이상, 베이징 넘어서까지가 작전거리거든요. 이 전체 항속의 3분의 1보다 조금 더 되는 양. 그러니까 4,000km가 전체 항속이다 그러면 1,300, 1,400km 정도가 작전 반경이 돼요. 무시무시한 거예요. 작전 반경이. 돈도 별로 안 드는 비행기인데 살 때도 별로 안 들고 운영비도 굉장히 싼데 이렇게 엔진 바꿔봐야 운영비 특별히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. 뭐 지금보다 한 3,000불 더 올라갈 거예요. 그럼 뭐 시간당 6,000불, 7,000불짜리 비행기인데 이렇게 된다고. 그렇게 이게 휩쓰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대담한 가설이에요. 제가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툴을 동원해서 대담하게 생각해 본 가설인데 전문가들 시켜셔서 또 전문적 식견 가진 분들이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고 이게 말이 된다. 그럼 이건 굉장히 시급히 밀어붙여야 됩니다. 돈도 벌고 국방력도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도 강화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? 일석이조, 일석삼조, 일석사조죠. 그렇습니다.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? 연료란다. 죄송합니다. 이거 잘못 썼습니다. 공기 흡입량입니다. 공기 흡입량이 에어플로우라 그러는데 지금보다 한 20% 증가합니다. 지금이 F404가 초당 한 146 파운드, 그러니까 70kg 조금 안 되는 공기를 흡입을 해요. 초당. 어마무시한 양이죠. 70kg. 공기 무게로 70kg. 큰 쌀 한 칸가마 무게 거의 다 되는. 그거보다 한 20% 정도 더 증가합니다. 그러니까 한 180파운드 뭐 이렇게까지도 증가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, 이 공기 흡입구 사이즈가 저게 맞겠냐. 지금 있는 거 그냥 쓰면은 어떻게 해볼 텐데 이 덕트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된다. 뭐, 면적이 20%가 늘어나야 된다든지. 그러면 좀 고칠 게 생기는 거죠. 면적이 20%가 늘어나려면 그 덕트의 그 이래저래 그 길이가 20% 단면적을 형성하는 길이가 뭐 한 10% 늘어나야 면적이 20% 늘어나잖아요. 그럼 기체를 최소한 뭐 좀 키울 필요가 있다. 그렇게 되면 5% 정도 날개 길이를 혹은 뭐 날개 길이 키우고 저희는 형상은 고스란히 유지죠. 형상 너무 잘 빠진 형상이니까 날개 길이 5% 옆으로 키우면 이쪽도 5%또 옆으로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높이도 5% 키워야 되고 뭐 이제 줄줄이 문제가 떨어져 가는데
어느 경우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야, 이왕 하는 김에 말이야, 좀 뼈대도 튼튼하게 넣고 말이야, 뭐, 물건도 왕창 들고 말이지, 좀 올라가고 말이지, 엔진도 빵빵한데, 이랬다가 망하는 거예요. 사상에 충실해야 돼요. 이 비행기는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. 이 비행기가 얼마나 작은 비행기냐면요. 이 비행기 ing면이 날개 면적이 KF-21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. 그리펜이 작은 비행기인데 그리펜보다도 작아요. 그리펜이 한 300 스퀘어 피트 나오거든요. 네. 그런데 얘가 255거든요. 얘 10% 키워봐야 200 아니 날개 면적을 5% 키워봐야 날개 면적 그렇죠. 길이를 5% 키우면은 날개 면적은 0.15에서 한 7% 크겠네. 7% 커봐야 2.5 2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스퀘어 피트가 날개 면적이 270, 275. 그래 여전히 그리펜보다도 훨씬 작은 애죠. 그리펜이 300이 넘는데. 그래서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. 이 작고 가볍다는 사상을 어기면 안 돼. 날개 키워도 소재 좀 더 경량화하고 그 다음에 이 뼈대도 좀 최신 소재 써서 그것도 경량화하고 해서 전체 무게를 높이면 안 돼. 무조건 높이면 안 돼. 가능하면 높이면 안 돼요. 가능하면 지금 기체에서 어떻게든 엔진만 바꿀 수 있으면 최고고요. 예. 가장 큰 에러는 록히드 마틴을 설득해내는 거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 FA50의 아까 그 MG 및 LG 이게 나온다면, 그러니까 미디엄 자이언트, 저건 414 쓰는 거고 LG는 414E를 쓰는 건데, 네, 저게 나오면은 F-15, F-16, 그리펜, 라팔, 유로파이터가 다 강제 폐업 당하는데 저 중에 F-16이 록히드 마틴 거 아니에요. 록히드 마틴이 F-16 지금 다 망해가는 사업인데, 이제 망해간다기보다 점점 축소돼가는 사업인데 F-16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록히드 마틴에 록마가 why not 하고 반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록마랑 상의를 해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이 엔진은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결정이 되면 네. 이보다도 먼저 414 엔진 그냥 써가지고 MG 모델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. 그때 갈 때 2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형상을 또 많이 고민을 해두고요. 예. 거의 안 해도 될 거예요. 공기 흡입량이 2랑 저기 414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추력을 조절을 하면 뒤에 그 엔진 추력이 그 꽁무니에서 나올 때 방향 이렇게 조절하게 이렇게 해두면 이제 그 F-22급의 환상적 기동력이 나오죠. 자, 이 정도예요. 이 비행기가 작고, 그러니까 폭장량은 좀 작아. 그런데 내 나라, 내 영공 지킨다. 이거는 똑똑한 미사일, 중장거리 미사일 잔뜩 들고 다니면 되지. 이거 가지고 폭격 왕창해서 뭐 쑥대밭 만들 일 없거든요. 요새 그리고 꼭 그런 큰 폭격이 필요하다. 그러면 짐꾼 하나 데리고 다니면 되잖아. 드론. 그때는 이제 짐꾼 드론들이 있을 텐데. 그래서 이런 비행기로 아마 제대로 해놓으면은 우리 이제 공군이 F-35가 맨 위, 그 아래인지 그 옆인지 KF-21.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그 아래가 이제 F-15K 그거 이번에 돈 많이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예요. 업그레이드하면 또 쓸만한 비행기 돼요. 업그레이드가 수명 20년을 늘리는 거라 돈 많이 요구하고는 있는데 뭐 좀 지켜보다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뭐 근데 그 돈 아까우면은 그냥 KF-21 이런 데다 써도 되고. 예, 그 다음에 이제 FA50 요번에 제가 이제 주장한 이런 엔진 업그레이드 이렇게 일어나고 그 옆에 드론 전투기들이 구성이 되잖아요. 왜냐면 드론이 임무 컴퓨터랑 해야 되니까 F-35는 한국 드론은 못 끌고 다녀. 하지만 FA50하고 KF-21은 한국 드론을 끌고 다닐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드론 같이 움직이는 드론이 있잖아. 그렇게 되면 중국은 뭐 거의 오줌 싸죠. 그러니까 그냥 여긴 제가 너무 과격해서 표현 안 했는데, 야 너희 말이야 그 서해 남해 다닐 때 동해 다닐 때 그 바닥에 눈 깔고 다녀. 눈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.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. 그리고 북한이 자유화될 때 한반도 전체를 이제
영공 영해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진만 하나 바꾸면 이 비행기는 완전히 때깔이 달라지는 비행기예요. 완전히 달라집니다. 아무리 봐도 제가 그렇습니다.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진이 그게 이런 문제라고요. 요거 하나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. 요거 하나 바꾸면 물이 여기까지 차는 거 아니야. 그런 거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치 이제 최상의 스트라이커가 심장에 부정맥 심장 달고 다니는 것 같고, 이게 FA-50이 절대로 기름 작게 먹는 전투기 아닙니다. 무지하게 먹는 전투기입니다. 몸집이 작아서 총량이 작을 뿐이지 몸집 대비는 극악하게 비효율적인 그러한 전투기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